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강남구 토지와 건물을 198억 원 전액 현금으로 매입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표면적인 얘기 말고 안으로 쑥 들어가서 쏙쏙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내 목적에 맞는 빌딩 투자, 소신 있는 빌딩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은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되었거나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면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명한 빌딩 소연지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신촌 민들레 영토 지하에서 토요일 저녁에 영화가 아니라 무한도전을 사람들이랑 다 같이 봤던 특이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었죠. 지금도 유재석 씨가 나오는 유퀴즈 프로그램은 가끔 챙겨봅니다. 유재석 씨가 학동역 2면, 논현동 77-5번지, 77-10번지 토지와 건물을 각각 116억 원, 82억 원, 총 19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총 토지 면적 173.6평, 평균 토지 평당가로는 1억 1,400만 원 정도입니다. 우선 금액에 대해서 비싸게 샀다, 저렴하게 샀다 의견이 나뉘는데 비싸게 샀다는 의견은 현재 고금리 시기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오는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되다 보니 코로나 시기 최고가를 찍었을 때보다는 더 싸게 매입해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용도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신축해야 하는 부지임을 감안했을 때 토지 평당가 1억 1,400만 원을 주고 산 것은 조금 과하다는 것입니다. 인근 매각사례 3번을 보면 1종 일반 주거지역이 2022년 5월에 평당 1억 85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용적률 100%를 더 지을 수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작년 5월에 평당 1억 2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습니다. 그래서 매입 시기, 용도 지역과 역과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평당 1억 원 이하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가 매입한 논현동 77-5번지를 이전 소유자가 2022년 11월에 다가구 주택 상태로 9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계약은 2022년 3월, 잔금은 11월이었습니다. 평당가로는 9,961만 원, 즉 1억 원이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시기를 감안하면 이전 소유자가 저금리 시기에 매입해서 단순하게 멸실만 하고 금리가 점점 오르기 시작하니까 금융비용, 신축 비용이 부담돼서 2년 만에 26억 원 차익을 보고 팔고 나왔으니 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시기보다 금리가 높고 경제 상황이 안 좋은 현 시점에서 이 필지만 봤을 때 유재석 씨가 평당 1억 2,839만 원을 주고 샀으니 비싸게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 숫자만 놓고 봤을 때 할 수 있는 1차원적인 접근법입니다. 유재석 씨의 건물 매입이 최저가는 아니지만 현명한 이유 첫 번째, 목적에 맞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유재석 씨가 2023년 6월 7일 자신의 소속사인 안테나의 지분 20.7%를 30억 원에 인수하며 3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안테나는 1997년 유희열 씨가 창업한 회사인데 2021년 유희열 씨가 지분 100%를 카카오엔터에 넘기면서 카카오엔터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가 논현동 건물을 매입한 계약일이 3대 주주에 오른 바로 그날 2023년 6월 7일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회사 성장을 위해 직접 주주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연장선에서 안테나 회사 근처에 논현동 토지와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석 씨가 1972년생으로 50세입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고 본인이 사업 영역에서 뜻을 펼치고 싶다고 하면 토지 평당가 얼마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안테나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떻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거기에서 오는 수익과 가치가 훨씬 더 큽니다. 일례로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 원빌딩 부동산 중개도 처음 사옥을 매입할 때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했습니다. 보통 빌딩 매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니까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좋은 매물을 가장 먼저 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용도에 맞고 목적에 맞아서 산 것입니다.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차이가 당장은 수치상 크게 느껴지지만 조금 길게 보면 결국은 오르는 것이고 그 시기에 사업을 탄탄하게 확장하고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첫 번째 사옥을 안 샀다면 원빌딩이 지금까지 절대 못 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옥을 발판으로 중개법인이 탄탄하게 더 커졌고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좋아졌고
그것을 지렛대 삼아 2관을 사고 3관을 또 매입한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죠. 건물 규모가 회사 규모를 만들기도 합니다. 사옥을 넓히면 그 규모에 맞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회사가 성장합니다. 이것은 제가 근 10년 동안 원빌딩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입니다. 유재석 씨가 매입한 두 필지 토지에 신축 건물이 완공되면 그 규모에 맞게 안테나는 더욱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유재석 씨 건물 매입이 현명한 이유 두 번째, 앞뒤 두 필지를 매입해서 양면 도로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코너 입지 좋은 건 알겠는데 양면 도로가 왜? 라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좋은 예시로 가수 싸이가 소유하고 있는 신사동 563-2번지가 있습니다. 현재는 합필을 해서 한 필지이지만 전에는 앞필지, 뒷필지 따로 나눠져 있었고 각각 매입해서 신축을 한 것입니다. 양면 도로를 확보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건물의 1층 전면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이의 피네이션 기획사 건물 사진을 보면 1층 전면이 다 살아있고 현재 기획사 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옥의 경우 1층은 회사의 얼굴 역할을 해서 접견실이나 카페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상가 건물의 경우 1층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를 받습니다. 후면 도로가 없는 박스형 필지는 주차 공간을 마련하거나 주차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면의 상당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면 도로가 있으면 1층 전면부 활용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뒤로 빼서 후면 도로를 이용해 차량 진출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피네이션 기획사의 경우 이렇게 자주식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 불편해하는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자주식으로 되어 있으면 상주하는 주차관리 요원이 없어도 되고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 시설물에 대한 점검비, 유지 보수비도 들지 않고 장고장으로 인한 불편도 없습니다. 싸이 건물은 자주식 주차 8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타는 벤 차량도 무난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유재석 씨 건물의 경우도 안테나 사업의 확장 측면에서 볼 때 연예인이나 스태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차량 진출입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앞뒤 필지를 매입해서 양면 도로를 확보한 것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미리 많은 부분을 생각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밍도 절묘했는데요. 논현동 77-5번지를 이전 소유자가 2022년 3월에 계약할 때는 뒷필지 논현동 77-10번지가 매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0월에 뒷필지가 소유자분이 75세로 연세도 있고 관리하기 힘들다고 해서 매물로 나왔고 입지는 괜찮은데 매도인분의 주택 세금 혜택 때문에 용도 변경이나 멸실 협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이 안 되고 전액 현금으로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80억이 넘는 금액을 대출 없이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만약에 법인이라고 하면 취득세 중과까지 되는 상황이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앞필지는 2023년 1월 멸실 진행 중이고 신축 전제로 160억 원의 매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와 공사비 증가로 신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앞뒤 필지에 조건과 니즈가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인 유재석 씨가 개인 명의로 뒷필지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잔금 전 용도 변경 또는 멸실 협조 문제, 취득세 중과 문제가 사라졌고 앞필지도 나대지 상태에서 적당한 시세 차익을 얻고 엑시트하게 된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짜맞춘 것처럼 절묘한 타이밍이었고 무주택자의 전액 현금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래였습니다. 많은 자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준비해온 보람이 있는 매매라고 판단됩니다. 이 두 필지는 유재석 씨가 가장 유용하게 가치 있게 활용할 것이니까요. 인근의 업종 분포도 참고로 보겠습니다. 건축 인테리어, 스튜디오, 디자인 회사, 엔터테인먼트, 아카데미 등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에 9억을 매입해서 신축한 후 재매각한 사례들입니다. 취득 세금과 부대 비용, 신축 공사 비용, 대출 이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내 목적에 맞는 빌딩 투자, 소신 있는 건축주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유재석 씨 건물 매입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